가짜뉴스 청정지대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의 김수진, 연합뉴스 경제부 한혜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연합뉴스 주간 팩트체크 첫 방송입니다. 김 기자, 우리 코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아무래도 요즘에는 뉴스를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통해서 많이 접하실 텐데요. 쉽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가짜뉴스가 많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또 가짜뉴스가 미세먼지만큼 해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합뉴스에서 작년 5월에 팩트체크팀을 신설을 했고요. 이러한 가짜뉴스로 보이는 이런 뉴스들을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떨립니다. 그야말로 우리 연합뉴스 편집국 기자들이 직접 알쏭달쏭한 뉴스의 사실관계를 짚어드리는 방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 기자, 우리 오늘 처음으로 짚어볼 주제 뭔가요? 네. 제가 방금 가짜뉴스가 미세먼지만큼이나 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세먼지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 달 들어가지고 굉장히 심각했죠. 네, 최근 7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어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매일같이 비상 저감 조치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안내 문자 받을 때마다 정말 거의 스트레스까지 받더라고요. 이게 사이렌이 막 울리니까 내일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미세먼지가 최근 들어서 심해진 건지 아니면 요즘 우리가 관심이 많고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제가 팩트체크팀이라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이거 우리가 이런 인식 때문이냐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반입니다. 반반, 이런 애매한 답변 별로 안 좋아. 반반이 뭔가요? 세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반반. 일단 전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연평균 수치 자체는 낮아졌어요. 이게 또 근거를 드려야 되니까, 팩트니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를 보면 이게 PM10, 이게 미세먼지 농도고요. PM2.5가 초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근데 이 PM10은 계속 측정을 해왔기 때문에 확실히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한 약 20년째 낮아지고 있어요. 연평균 농도가 낮아지고 있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제 전국 단위에서 일평균 농도를 이제 측정한 지가 2015년부터 공식 측정이 됐는데, 15, 16년이 26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고 2017년이 25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줄었죠. 이게 서울은 조금 더 전부터 측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이 연평균 38이었고 2007년이 30이었고 그리고 2010년에 25를 기록한 다음에 그 수준에서 계속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낮아졌다가 비슷한 수준이다. 네. 연평균 수치는 낮아졌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저는 그렇게 몸에 이렇게 민감한 스타일도 아닌데, 저는 확실히 느끼거든요. 요즘 좀 머리도 아프고 목도 칼칼하고 막 왜 이러지 하고 보면 미세먼지 정말 심한 날이었고. 근데 그게 뭐 결국엔 기분 탓인 건가요? 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나빠졌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갑자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대기가 정체돼가지고 이제 농도가 짙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야도 뿌옇게 되고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런 게 나타나는 날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딱 보면은 눈으로 일단 보이고 체감이 되잖아요, 온몸으로. 그러니까 심각하다, 이게 체감이 되는데, 이런 날짜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느끼시는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날 1시간 동안 평균 농도 이제 최대치를 해보면은 200, 300, 4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아까 25, 30 연평균 수치가 그렇다고 했는데, 아주 심한 날은 평균 농도 최대치가 200, 300이 된다. 그렇죠. 이게 순간인 거죠. 그게 이게 평균치는 아니고, 이게 최대치가 됐을 때 순간 측정을 해보면 그 정도가 나온다. 1시간 동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을 다 통틀어서 평균을 낸 수치는 조금 낮아졌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극심하다고 느끼는 그 고농도 미세먼지 그런 날은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정부에서 그 에너지 전환 정책,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한다고 해서 반대로 화력 발전이 늘어났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그건 많으시죠. 사실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또 이제 팩트를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해봤죠. 이게 수치로 보면 또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발전량하고 초미세먼지 농도 이제 수치를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고 석탄 발전을 적게 했을 때 그러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뭐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원자력, 석탄, 가스 이렇게 해서 에너지원별 발전량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봤더니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없다. 네. 아. 일단 전체적으로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 이게 최신 통계인데 원자력하고 석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었고 조금 더 세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 이게 2018년 가을을 한번 볼게요. 9월에서 11월인데 자 원자력 발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량이 1만 1,074기가와트시에서 12만 158기가와트시로 늘었습니다. 원자력 늘었고요. 원자력, 네. 석탄 줄었습니다. 2만 181기가와트시에서 1만 8,345로 감소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그럼 농도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0에서 28로 늘었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는 12에서 30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늘고 석탄 줄었는데 초미세먼지 높아졌다. 결국에는 그게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을에서 겨울 이쯤이고 여름에는 반대로 이제 석탄 발전이 늘었는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기도 했어요. 예. 이게 전문가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계절적인 요인, 그러니까 대기에 미세먼지가 정체되어 있으면 이제 올라가고 이게 또 분산이 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아가고 이러면은 이제 또 금방 해소가 돼서 계절적 요인도 크고 물론 배출량도 영향이 있지만 복합적인 거여서 이렇게 발전량만 가지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땠다, 원자력 발전, 뭐 탈원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미세먼지가 이게 워낙 여러 가지가 얽혀 있고 사실 뭐 중국이랑도 얘기를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라서 이 뭐 당장 해결책이 나오거나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일부 궁금증이 좀 오늘 풀린 것 같습니다. 풀리셨죠? 풀렸습니다. 저도 풀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이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아마 한유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것도 지난주에 난리였죠. 알겠습니다. 막 아니 비상 알림 문자 계속 오는 거예요. 미세먼지도 오고 그다음에 유치원도 오고 이래가지고 핸드폰이 쉬는 날이 없었는데 학부모님들도 정말 이래저래 걱정 많았을 것 그렇죠. 같아요. 미세먼지에 이제 아이들 걱정까지 하시느라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개학 연기를 하겠다. 네, 개학 연기 사태였는데 한유총이 발표하기로는 이제 전국 사립유치원 한 3,800여 개 중에서 1,500곳 이상이 참여할 거다. 개학 연기에 참여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239곳이 참여했고 5일 기준으로 3월 5일 기준으로는 다 개원을 정상적으로 했어요. 네. 다행히 사태가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은 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또 그분들이 하는 주장, 뭐 얘기 이런 거를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그 개학 연기를 할 때 기자회견도 했고 또 가정통신문도 보냈다고 하는데 좀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좀 입수를 해서 어떤 주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개학 연기를 주장을 하시는지 학부모들에게 고지를 하는지 봤는데 거기에 또 왜곡되고 좀 과장된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보면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새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나와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용어가 바뀐 게 있어요. 기존의 유아 선택권, 유아 수용 계획이 수용이 배치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가정통신문에 쓰면서 이제 학부모님들 배치 계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택권 없어진다. 유치원 선택권 없어지고 만약에 자녀가 둘이면은 이 둘이 같은 유치원 못 다니고 다른 유치원 다녀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하신 거죠.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애 둘을 다른 데 보낸다는 거는. 근데 또 얼핏 들으면 배치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이게 말만 수용해서 배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수용 계획 하면 무슨 수용소도 아니고 너무 강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 용어를 배치로 바꿨는데 거기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다른 내용이 뭐 유치원을 선택을 못하고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유아 수용 계획이 유아 배치 계획으로 단어만 바뀐 거지 내용은 그대로다. 그렇습니다. 예. 뭐 간판만 바뀌고 메뉴는 뭐 그대로인 거죠. 예. 쏙쏙 들어옵니다. 예. 쏙쏙 들어. 그리고
뭐 또 보니까 버스 기사님이 사소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리고 유치원이 학기 중에 갑자기 문을 닫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 있었죠. 이것도 정말 가슴 철렁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뭐 기사님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차선을 뭐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유치원 문을 닫는다. 이러면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유치원을 보내요. 예.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예. 일단 당연히 이제 통학버스에 대한 규정, 법 규정 당연히 있죠. 아이들이 타는 버스인데 안전을 통학버스인데. 준수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안전에 대한 규정이 당연히 원래 기존에 있던 거고 이거를 이제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면 시정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걸 이행을 안 하면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급을 감축하거나 이제 모집을 중단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기존에 있던 거죠.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근데 왜 새롭게 나온 게 아니에요. 가정통신문에 그런 내용은 왜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넣은 이유는 이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이 횟수 뭐 몇 번 위반하면 정원을 뭐 3에서 10%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유치원 문 닫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기사님들이 뭐 신호 위반했다고 사소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수준의 잘못을 했다고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다른 동승자가 없이 이제 선생님 없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애들만 타고 가다가. 그렇죠. 사고가 났는데 뭐 유아가 뭐 정말 안타깝게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중상에 뭐 크게 다쳤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럴 때는 당연히 엄정한 조치가 필요할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부에서 다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네.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에는 이제 계약 연기를 철회를 했잖아요.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진 부분도 있었고요. 일단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왔고 또 시민단체에서 또 검찰 고발도 했고 또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 어른들 문제는 좀 어른들이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담뉴스 주간 팩책 첫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렸는데요. 소감 한마디 해보시죠.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텁텁한 가짜 뉴스들을 탈탈 털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뉴스 보시다가 이거 진짜 맞아? 아니면은 뭐 친구가 뉴스라고 링크를 보냈는데 이거 실화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또 이 밑에 주소 나가고 있나요? 네, 555-yna.co.kr 제 메일 주소거든요. 여기로도 제보 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이건 사실관계 한번 검증해봐야겠다 하는 것들 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